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날 되면은 주가가 약간 밀립니다. 근데 오히려 좋죠. 밀릴 때 사야죠, 주식은. 근데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한 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밀렸어요. 밀렸다가 다시 또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코스에서 오르고 오늘도 다시 밀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전체적인 국면은 박스권이라는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박스권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큰 환경. 그럼 그 환경 속에서, 박스권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박스라는 것은 뭡니까? 박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상하게 제가 할 때만 되면 이게 안 되네요. 박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요거 이제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위의 박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그죠? 이 33일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아까 박스라는 것은 이제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의 하단 부분은 뭐냐면은 300일선. 이제 이렇게 이제 박스가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지금은 어떤 추세가 형성되는 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장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투자를 할 때 박스권 하단 부분의 지수가 밀리면은 이제 그 근방에 들어오면은 매수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박스 상단 부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저점에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종목 이전에 말입니다. 종목 이전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 이전에 나는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살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는 현재 장세가 가지고 있는 환경, 박스권 장세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현 장세를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을 복귀를 하는 가운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뭐예요? 지금은 박스권 지금 하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그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요 300일 이동평균선. 요게 저를 잡지 마시고 이걸 좀 차트를 잡아줘 보세요. 300일 이동평균선이란 말이에요.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300일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박스권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의 이 하단 부분, 이건 금방에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 3030포인트거든요. 3030포인트니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금방에 들어오면 이제는 저가 매수 포인트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지수가 많이 밀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제 그제 좋았다가 오늘 밀리면은 약간 또 이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현재 시점은 저가 매수 자리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수 밀리면요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절대 힘들어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시장이 먹여주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략을 잘 이해하시는 가운데 또 지금 구간에서는 집중력을 가지고서 시장 접근을 하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FOMC 경계감이죠. 그러니까 FOMC 경계감이라는 것이, 이제 뭐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죠? 하는데 사실은 다 아는 상황이에요. 뚜껑은 다 열려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테이퍼링이라는 부분들이 조기에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FOMC 경계감이라는 것은 이 경계감이라는 부분들로 작용을 해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제 오늘 국면 속에서 약간 변화되는 것이, 이 FOMC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먼저는 이제 최근에 환율이 전체적으로는 약세 국면을 이어나갔었어요. 약세 국면을 이어나갔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환율이, 오늘도 지금 환율이 많이 뛰었죠. 이제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환율이 많이 좀 뛰었어요. 요 부분, 그러니까 환율이 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매수 전략보다는 약간 관망 내지는 매도 전략을 취하겠죠. 그 부분들이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다.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한 9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장세 흐름은 수급 구조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간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기인한 조정.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차익 매물.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박스권 장세에서 지난 이틀간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지난 이틀간 시장이 저점에서 좀 크게 좀 잡아드릴게요. 보시면은 저점에서 지난 이틀간 지수가 올라갔다가 어저께 기록했던 고점을 보면 어저께 고점이 3,03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박스권 상단을 타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차익 매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저점에 잘 잡으신 분들의 경우가 수익을 내고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오늘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라든지 환율의 변화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오늘은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일정한 그 박스 안에 갇혀버린 장세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은 하락할 때도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형성되지 않는 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또 뭐냐면은 하락 트렌드를 만들 만한 특별한 악재 요인은 없어요. 최근에 일각에서는 뭐 시장을 뭐 되게 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맨날 비관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부분 속에서는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물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물가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가 돈을 푸는 가운데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름에 따라서 당연히 뭡니까 최근에 또 석유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그러나 현재 장세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드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뭡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로 보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지나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하락 추세를 형성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정이 세게 들어오는 사실 뭐 한 37포인트 빠졌는데 센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지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반대급부의 포지션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는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냐면 최근 장세 흐름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박스의 어떤 변동성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세 흐름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시세 흐름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시장 안에서 막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의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주식 공부를 할 때도요. 조금 뭡니까 아날로그 방식의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확률이 높아요.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종목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장 끝나면은 자동 검색을 딱 틀어놓고 그냥 보든 안 보든 간에 계속 종목의 차트 흐름을 저는 계속 봐요. 그냥 변화되는 거. 거의 한 1000개 넘는 종목들을 이렇게 봐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늘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그거를 종합을 해서 오늘 거래량 많은 종목, 오늘 뭐 상한가 친 종목 막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은 그냥 하나씩 다 보다 보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지수가 약간 힘겨워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종목들의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되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죠? 이제 그 배경이 뭐냐? 터닝하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전에는 말입니다. 터닝하는 종목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소형주라든지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만 움직였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바뀐 상황이 뭐냐면요. 대형주급 주식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SK 하이닉스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장,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조선주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가령 현대, 미포, 조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 이런 장은요,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제 오랜 경험 동안에 터득한 어떤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핵심 대형주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 부각되지는 않지만은 핵심 대형주들이 선도주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터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웬만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예.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 국면에서 사실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된 이후에 밀린다. 사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대형주들도 좀 또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중기적인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대형주들이 터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안정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냐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전에 지수가 밀려 내려갈 때,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저점을 찍을 때가 10월 12일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 국면에서는 사실은 이때가 클라이막스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국면 속에서 주가가 밀릴 때 가장 핵심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지수에 저점을 만들어낸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제 걔네들이 터닝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지수는 다시 밀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이때 저점 찍고 난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과거처럼 지수가 급락급락 들어오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집단적으로 핵심주 주도주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형주 쪽에서도 선도주 중심으로 해서는 시세가 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요. 예. 두고 보십시오.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장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런 핵심 대형주들이 집단적으로 올라가고 걔네들이 주도주 군단을 형성을 하게 되면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면은 이 대형주 군단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이니까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얘기는 결국은 종목들 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봤다면은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선발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시세 대응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그 시장은 결국은 이제 저는 시장을 또 이제 풀어내려갈 때 뭐 향후의 시장 전망이 어떠냐 저떠냐 이제 그 부분 이외에 좀 실전 대응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먹을 게 있냐 없냐예요, 사실은. 예. 먹을 게 있냐 없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장세는 뭐냐면은요. 이 시세가 매일매일 바뀌고 그리고 압축된 핵심주들의 랠리가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서는 뭐냐면 지수가 막 흔들거리지만은 상승 트렌드를 만드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2차 전지였다라면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2차 전지에서 게임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가 게임주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종목 분석을 할 때 게임주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수익률 게임에서 수익률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서 좀 물리는 것 같지만은 눌림목에서 사면은 먹여주는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단 그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쪽에서도 뭐냐면 이제는 일부 핵심 IT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또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서는 눌림목에서 용감하게 소신 있게 배팅을 하면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수익률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이전하고 달라요. 국면이. 이전에는 어설프게 시세 접근했다가는 안 주고 그냥 다시 밀려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지금은 큰 바닥을 찍어준 종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세들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지금 다 올라가요. 거기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시장의 큰 밑그림은 아직까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시세들이 나름대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종목 장세 흐름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은 바닥을 찍은 가운데서 나타나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먹을 게 있다. 사놓고 기다려보세요. 지금은요, 눌림 국면 속에서 하루 이틀 조정 들어올 때 사면은요, 핵심주의인 경우는요, 지금은 수익 줘요. 이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피화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 전략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늘 지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이런 그 시장의 어떤 흐름 하에서 우리가 먹을 거 그리고 먹는 시점을 좀 잘 잡는 그런 대응 전략을 여전히 유지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그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사실은 대형주라면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한 1위에서 한 5위 뭐 좀 더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한 1위에서 한 50위까지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군단에 속하는데 걔네들이 탄탄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과거처럼 그 지수가 힘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장의 사이즈가 약간씩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형주들이 안 움직일 때는 시장의 사이즈가 작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짱 끼고 있어요. 그냥 개인 투자가들이 치고받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입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세로 한번 확인을 해보잔 말이에요. 가령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10월 달에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지수가 막 클라이막스를 치면서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이제 보면은 이 하이닉스가 이제 10월 13일 날 이번에 이제 9만 원 저점을 찍고서 이제 터닝을 하는데 이때 얘기를 했던 것이 전부 다 보면은 뭡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맛 갔다 저기 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터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막 이제 신용 잔고가 좀 막 털려 나가는 그런 국면 속에서 그 사실 어느덧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9만 원에서 좀 얼마입니까? 10만 원까지 왔으니까 지금 한 10% 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33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하이닉스는 뭐냐면은 33일선을 뚫어냈어요. 이 보시면은 33일선을 뚫어냈다라는 이 라인을 좀 뚫어냈죠. 그죠? 요 라인을 뚫어냈는데 뚫어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기적인 저점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바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바닥을 찍은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뭐냐면은 오늘 막 가령 이제 조정이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또 이제 조정 들어오잖아요. 지금 10만 5천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 초반대 들어오잖아요. 대놓고 사세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연말 보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전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꾸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쪽하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자리는 보니까 확인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대형주 쪽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하이닉스 이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 전부 다 기준선이 33일선을 제가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데 33일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0일선까지 왔는데 오늘 거래량 수반시키고 시장이 오늘 조정 들어왔는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전의 트렌드하고는 그죠? 보시면은 이전에 형성됐던 트렌드하고는 지금 다른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거예요. 핵심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서 타켓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뭡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터닝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올라간 종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뭐냐면은 시장의 그 박스권 국면 속에서 추세를 살아내는 종목들을 잡아내고서 그 종목들을 이제 뭡니까? 선도주로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LG 이노텍 어제 이제 한번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 들어왔는데 내일까지 만약에 조정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잡으면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단기 수익 다 거두고 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삼성 SDI라든지 만도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오늘 이제 지수가 조정 보이니까 얘네들도 좀 쉬었잖아요. 이런 것들 쉴 때는요. 다
저점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군들이에요. 나중에 다 올라가 있을 거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근데 다만 뭐냐면 선순위를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디스플레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노텍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발로 나가는 거고 뒤에 있는 애들의 경우가 SDI라든지 만도 정도가 되는 거다.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금은 이제 대형주하고 만약에 이제 섹터별 흐름에서는 지금 투톱은 뭐냐면은 하나는 조선주고 하나는 게임주예요. 지금은. 그리고 뭐 피처링 정도 한다면 이제 제약주 정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뭘 보시냐면 조선주 쪽에서는요. 일단 대장은 무조건 현대 미포조선이에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항상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한국조선, 그다음에 뭐 중공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은요, 항상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탑픽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책으로 이제 공부하는 양반들은 대우조선, 한국조선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 항상 탑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전에서 대응하는 사람들은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시세가 이제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13에서 뚫어내고 난 다음에 지금 랠리 국면으로 진입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313에서 뚫어내고 난 다음에 지금 그죠? 여기서 뚫어내고 난 다음에 지금 랠리 국면으로 진입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좀 약간 또 이제 시장 조정 보이니까 약간 숨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경우는 뭡니까? 선도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저점에 좀 종가 부분에서 좀 주워 담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면 속에서 여러분께서 중심주를 이제 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로 이제 보면은 근데 주식 투자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잡을 때는요. 대장주 잡으세요. 가격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새로 들어가면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막 위메이드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데 사더라도 위메이드를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조선주 쪽에서는 보면은 지금 한국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 밑에 있는데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계속해서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요 단타 매매라든지 단기 대응을 하시려면은요 게임을 하세요. 지금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도 그렇고 최근에 2차 전지는 제가 지난주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제 뒤풀이 파동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빨리 팔고 나와라. 그죠? 왜냐? 거의 이제 손 털고 나가는 자리예요.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지금 들어가서는 당합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을 하지 마시고 지금 약간 좀 제껴 놓으시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를 제가 2주,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금 순서를 뽑아드리는데 보시면은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뭐가 변화가 있냐면 1군주들이 약간 숨을 고르는 가운데 이제 2군주들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제 1등주 쪽에서는 보면 위메이드, 그 다음에 게임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1등주 국면으로 진입되는 종목들. 얘네들은 이제 5일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오이즈 홀딩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게임에 대한 조언은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야, 이 회사가 어느 게임을 하느냐. 그러면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 최근에 보면. 근데 거기서 저 봤던 부분들이 뭐 펄어비스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 유저들 속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 있는 게임들이라든지 좋은 기업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뭡니까? 번호표 뽑아놓은 가운데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게임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오이즈 홀딩스 다 이런 흐름에 좀 포함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이 뭡니까? 이군주 쪽에서는 넵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네오이즈 홀딩스까지는 1군 선발주 개념의 종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넵튠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얘네들은 이제 2군 후발주예요. 뭐냐면 상대적으로 발동이 지금 걸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것들 쪽에서는 이제 웹젠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종목들의 흐름이 전부 다 지금 순서를 좀 만들어 놓고서 지금 키 맞추기 어떤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게임주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단골 메뉴 종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뭐 소부장 쪽에서는 뭐 에로티베쿰이라든지 종목들만 한번 쫙 보여주세요. 뭐 소부장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뭐 진매트릭스, 삼천당제약 이런 것들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뒤풀이 파동입니다.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LNF만 보시고 그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는 반등시 물량 축소. 그리고 이제 언택트 3인방 쪽에서는 계속해서 게임주와 연관돼서 NC소프트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은 단기 변동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핵심주 같은 경우는 조정 들어오면 사세요. 겁먹지 마시고, 예. 김도철 전문가가, 예?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들어올 때마다 이 핵심주 개념의 종목들의 경우는 쫄지 마시고 사셔도 된다. 거기서 지금은 탑픽은 조선과 게임으로 좀 압축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핵심주군, 핵심 종목들 쪽에서는 지금은 3탑의 경우는 뭡니까? 하이닉스, NC소프트,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좌우할 종목들이다. 예,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박스의 흐름이 약간 조정이 되죠. 300일선이 올라오고 324일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2930선 금방 들어오면은 공격적인 매수, 그다음에 3030포인트 근처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잠깐 쉬거나 단기 차익 실현하는 대응, 뭐 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은 아무튼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쫄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이제 시장에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정 들어올 때 누가 용감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